안녕하세요. 운수대통 화물 전문학원 신과장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발생했던 창업자분의 사기, 피해 사례와 해결 방안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시작은 이미 사기 피해를 당하시고 눈앞이 캄캄하셨던 창업자님께서 유튜브로 저희 운수대통 학원을 보시고 문을 두드렸는데요. 일자리 사이트를 통해 화물 지입 일자리를 보시던 중 2.5톤 차량 일자리를 보셨고 상담 예약 후 해당 운수사로 방문했어요. 일자리의 내용은 1일 2회전 완제였으며 하루 근무 시간은 10시간가량. 누구나 다 알만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자재 배송 일자리였습니다. 계약 당시 요구하던 차량 가격은 5,500만원. 계약 이후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 시엔 차량가의 50%인 위약금 2,750만원까지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당일 상담 종료 후 그 자리에서 계약과 서류를 진행하고 캐피탈까지 본인 명의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탑조차 해보지 않고 상담하신 당일 결정되셨다고 해요. 막상 집으로 돌아온 후에 걱정이 앞섰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 외엔 이 창업자분께서 직접 경험해 본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선탑조차 해보지 않고 결정하셨죠. 본인의 의지가 아닌 상대방 이야기에만 휘둘려 생각할 틈도 없이 계약을 진행하셨고 심지어 차량과 함께 인수하기로 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차량도 보여주지 않고 큰돈이 오가는 계약이 진행된 겁니다. 그제서야 캐피탈 회사에 연락하여 대출 진행 결과를 늦게나마 확인했지만 이미 계약한 운수사로 모든 대출금이 입금된 후였죠. 자, 여러분 이 부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금액을 대출한 캐피탈 약관을 보시면 2주 이내에 철회 의사를 밝히면 대출 철회가 가능한 약관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캐피탈을 철회하고자 계약한 운송업체에 다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송업체에서는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는 전체 계약금의 50%인 2,750만 원을 배상을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라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해약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약 일주일이 지나신 후에 차량까지 받으셨고요. 위약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상황에서 유튜브를 보시다가 저희 운수대통을 알게 되어 방문을 하시게 된 상황이었죠. 다행히 아직 2주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캐피탈 측으로 철회 의사를 밝혔고 받은 차량은 곧바로 운수사로 보내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출받은 금액은 운송사에서 캐피탈로 돌려줘야 하나 위약금을 빌미로 돌려줄 수 없다고 했고 저희 쪽으로 도움을 요청하신 창업자분은 그 운송사의 강압적인 압박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추가 피해를 받게 되실까봐 가장 두려워하셨어요. 저희는 곧바로 계약서상의 사업자 명과 사업자 번호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운수사는 약 2년 정도 된 작은 운수회사였고 재무제표상 당기 순이익권도 매우 소액이었으며 첫 연도엔 마이너스로 손해까지 본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차량을 판매한 이력도 대기업과 거래한 이력도 보이지 않았죠. 운수사 사무실에 걸려있던 대기업 로고 또한 원청도 맺어 있지 않음까지 확인했습니다. 대략 대기업에서 운수사와의 협력 원청을 진행할 땐 신용 부분과 영업기간 최소 5년 이상 안정적인 매출과 매입 내역을 통해 결정하는데요. 앞서 조사한 회사는 절대 이런 대기업과 원청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직계 법무사와 거래처도 없는 회사이며 불법 하도급 체결을 갖춘 분양 알선만 전문적으로 하는 운수사로 확인되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회사 규모임을 인지시켜드렸고 저희는 빠르게 캐피탈 측에 내용 증명서를 보내드렸습니다. 내용 증명의 내용은 운수사는 창업자 대신 차량을 구입해주는 대행사이기 때문에 운수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창업자가 대출금을 회수하실 권리가 있고 운수사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엔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부당 이득분이기 때문에
운수사로 청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또한 운수사와 창업자와의 계약서는 민사로 소송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금액은 캐피탈로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환하지 않을 시 부당이득편과 편취에 해당하며 즉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까지 고지했습니다. 실제로 저희의 도움으로 창업자께서는 계약서를 토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셨고요. 형사 문제로 집행되었으며 이후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러 운수사에서 캐피탈로 대출금을 반환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대출금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또 하나 넘어야 할 산이 있었죠. 바로 운수사에서 계약서를 빌미로 위약금을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불공정 계약 이후 위약금 소송에 대처하시는 방법. 첫째, 분양받기로 한 차량의 자료와 실물을 전혀 보지 못한 점. 둘째, 일자리 실무 확인을 위한 선탑도 해보지 못한 점. 셋째, 상담받을 때 확정해 주셨던 매출 확인도 없었던 점. 넷째, 또한 분양받으려고 했던 차량의 현 시세보다 과도한 판매가는 공정거래법 위반인 점. 다섯째, 일자리를 받기로 한 대기업과 하청도급 계약서조차 확인하지 못한 점. 계약 당시 제대로 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공정하지 못한 계약이라는 점을 작성하여 내용 증명서를 만들어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때 대기업과 이루어진 도급계약서와 사업허가증 모두 증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 부분을 증명하지 못하고 차량 가격 또한 공정하지 않으므로 상호 간의 협의하에 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약금 부분을 요구할 수 없도록 캐피탈의 대출금은 이미 운수사에 돌려준 상태이므로 가장 큰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후에도 위약금 부분을 요구할 수 없도록 완전한 계약 해지까지 도와드렸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셨던 창업자분은 20대 후반의 나이로 이제 막 사회 경험을 시작하려는 시기에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피해 없이 잘 해결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 또한 과장 광고나 허위 분양 광고에 판단력을 잃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하시기 전에 도장을 찍기 전에 꼭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화물 일자리 창업에서 최대한 미루고 또 미루셔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 바로 계약서 작성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언제나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는 운수대통 화물운송학원 신과장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